그러면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포지션이 바뀌느냐 여부들.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탄력을 받아갈 수 있는 모멘텀을 오늘 지수와 함께 보여줄 것이냐. 변화를 이끌 때 또 하나의 중심적이었던 게 지금까지 또 2차전지였다. 그럼 2차전지가 살아나면서 계속 시장을 또 주도하는지. 일단 나스닥 시장 우리 또 김민수 대표께서 또 보여주시는 나스닥 차트 한번 봐야겠죠? 네, 이런 때는 꼭 휴장이에요. 그러니까 예, 이럴 때 좀 4일 연속 우리도 좀 따라갔어야 되는데. 예, 그냥 추석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지, 추석이 무엇이 중요한데. 예, 빨리빨리 열려서 이거 따라가게 했어야지. 또 한꺼번에 반영되면 기분 나빠요. 이것도 괜히 또 한 방에 이렇게 쫙 올랐다가 이제 또 후속 매수 제대로 또 들어온지 이거 체크해야 되다 보니까 참 약간 애매한 또 시장의 변화를 오늘 아침부터 나올 걸로 보여지는데, 일단 지금 미국 증시는 일단 완연하게 지금 저항 돌파는 시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를 보게 되면 이번에 들어왔던 이제 저항대 부근, 그러니까 또 일봉상으로는 저항이 이어졌던 각도가 이제 12,000대 초반대 정도까지가 저항했는데 오늘까지 보면은 확 돌아섰네요. 네, 그래서 지금 추세에 대한 전환 흐름들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지난번에 요 고점이죠. 12,300선. 여기는 아직 또 도달을 못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이제 13일 오늘 13일이다 보니까 오늘 이제 CPI 발표와 함께 와 드디어 피크아웃 됐네 이런 흐름들과 12,300, 12,500도 마디 쪽에서 확 또 여기까지 들어갈지 아니면은 미리 선반영했는데 라고 해서 시도하다가 또 꺾일지 오늘 또 중요한 맨날 중요해요. 네, 네, 그 변곡점의 자리라고 보여지는데 개인적으로는 오늘까지도 반등이 더 강화되다가 한 12,500선 요 안쪽에서 이제 FOMC 앞두고는 또 경기 매물 나오는 뭐 이런 쪽의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맨날 틀리는 거 혼자 또 해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지난 흐름들하고 이렇게 쭉 연결해 보게 되면 지금 12,500선 한 600선 요 정도 자리까지가 탄력 있게 지금 거래는 살짝 줍니다. 탄력 있게 딱 전환이 되어줘야 추세에 대한 전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위험 자산을 바라보는 거에 대한 분위기 전환 이런 게 같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또 오늘 나왔던 이제 지표들 보게 되면은 뭐 무조건 다 좋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이제 달러도 그렇고, 달러도 지금 이제 108대 정도 인덱스 기준으로 나오고 있고, 유가도 다시 90달러대 근처까지 들어와 있고, 뭐 지표들이 약간 또 혼조로 들어옵니다. 근데 그래도 위험 자산의 대표격이라고 보는 비트코인이 와, 뭐 22,000까지 또 그냥 쫙 급등했네. 네, 이런 변화를 보게 되면은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심이 나쁘지 않다라는 쪽은 해석이 되는데, 그런 힘을 빌미로 추가로 탄력 더 받는지. 근데 또 9월달 FOMC 회의 나오고 10월달까지 넘어가게 되면 또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또 실적 발표가 나와요. 실적 발표 때 지금 물론 2분기까지도 그랬거든요. 아니 무슨 금리 인상기인데 여전히 지금 사상 최대 실적에 버금갈 만한 실적 흐름들 미국에서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 뭐야? 라고 하지만 이게 또 반영되는 하반기 실적의 첫 타자는 또 눈길이 많이 내려가더라고요. 게다가 지금 저희가 계산을 이런 것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미국에서 의외로 세금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다는 게 뭐예요? 그 세금을, 그러니까 이번에 IRA 법안을 통해서 대기업들한테 세금을 더 걷겠다는 입장이셨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기준은 약 한 15% 가까이 더 부과할 것이다, 대기업들은.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또 지금 자사주 매입하게 되면 1% 또 추가로 또 세금을 부과시키는 현상이 나오게 되면 세금이 결국에는 순이익을 EPS를 따질 때 보게 되면 세금에 대한 영향들이 그대로 또 나올 수 있을 텐데, 이것까지도 이제 미세하게 보게 되면은 그 이제 결국 기업 실적이 안 좋아질 수 있다. 영업이익이 확 줄 수 있다. 세금으로. 그 세금에 대한 부분들도 또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얘기가 시장 보통 보면은 약세론자들이 마지막에 뭐 이게 붙이기 위해서 뭐 또 나오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것도 아마 또 실적 발표 시즌 또 대두가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국내 증시는 그러면 과연 오늘 어떻게 변화가 나올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고민인 거예요. 추석 전에 물량을 비우신 분들 네. 지금 오늘 시초에 따라 붙어야 되냐 지금이라도 그렇죠. 예, 예. 아니면 기다려야 되냐 더 오히려 이렇게 반등했을 때 조금 더 물량을 줄여야 되냐. 네, 그게 가장 큰 숙제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솔직히, 뭐, 전에 현금화해놨더니 또 현금화했더니 주가가 또 확 올라가 버리네. 이거 별 고민할 건 아닙니다. 왜냐면 이건, 항상, 저희, 지난번에, 맨날 또 코너 이름을 까먹어요. 그건 뭐였죠? 추석 특별 수황. 뭐, 이거였네요? 네. 그냥 기억 안 날 땐 추석 라이브. 추석 라이브, 예. 그런 건 좀 조정을 해주세요. 이름이 없었거든. 근데. 이름 없었던 겁니까? 뭐가 이렇게 많아졌는지 모르겠지만. 추석 특집. 네, 추석 특집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금 충분히 갖고 트레이딩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가장 이상적입니다. 근데 저희가 보통 현금을 안 갖고 만약에 주식이 꽉 차 있다는 얘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물려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네. 물린 거 어쩔 수 없이 그냥 넘어가는 거 빼고 내가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현금을 확보한 상황 쪽에서 시장에 트레이딩 한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내가 더 시장을 리드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장 만약에 주식이 하나도 없다. 현금만 있다.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더 부담 없이 대응해야 될 것 같거든요. 부담 없이 대응한다는 건 산다는 거? 만약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강하게 올라올 거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체크해야 될 첫 번째 요인들은 그러면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포지션이 바뀌느냐 여부들. 그러니까 주가가 이번에 미국 시장의 동향이 나오면서 한국 시장도 같이 어느 정도 반발을 일으켜줘야겠다라고 하는 적절한 포지션의 변화가 나오는지. 또 오늘 같은 경우도 만약에 시작했는데 솔직히 환율 같은 경우도 불만이에요. 그 정도로 만약에 리스크 온에 대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게 되면 환율도 한 1,300원대 한 60원 이 정도까지는 쭉 밀려줬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여전히 1,370원대 후반대다. 1,370원대 안쪽으로 하게 되면 그렇게 크게 환율을 밀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그리고 또 지금 이제 그 사이에 또 나왔던 오늘 같은 경우도 단적으로 반도체 지수가 움직이긴 했는데 최근에 동향을 보게 되면 반도체 쪽에 대한 부담감 아직 꾸준히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탄력을 받아갈 수 있는 모멘텀을 오늘 지수와 함께 보여줄 것이냐. 못 보여주면은 오늘 또 장 초반에 보여줬던 지수대가 또 단기 고점일 수가 있거든요. 뭐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그러니까 그리고 또 앞서 환율부터 이렇게 나오는 여러 가지 지표들 아침에 확인하고 대응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시장의 변화를 이끌 때 또 하나의 중심적이었던 게 지금까지 또 2차전지였다. 그럼 2차전지가 살아나면서 계속 시장을 또 주도하는지 아니면 또 자동차 쪽이 그래도 여전히 하나의 또 대안이다. 장관점 쪽에서 이어지는지. 그러니까 즉 오히려 공략하고 체크해서 대응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유연하게 보자라는 쪽에서 만약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일본 같은 경우 되게 지저분합니다. 한국은 뭐 치고받고 하면서 지저분한데 지금 기준으로는 이게 오늘 2430선 이상에서 출발하느냐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딱 단순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지난 기점으로 보게 되면 55일선의 검은색 자리 여기 위쪽으로 해당되는 자리 흐름들과 한국 시장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 2400 적어도 한 50선 근처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대로 만약에 상승률을 비율한다. 그러면 오늘 지금 50포인트, 66포인트 정도 오늘 상승해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가능할까요? 네, 요게 일단 첫 번째 관건인 것 같고 만약에 이렇게 세게 시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 반응이 그러면 그걸 그대로 유지하게 둘 것이냐 아니면 또 단기 외국인들 포지션을 보면서 차익 매물 나올 것이냐 이런 것도 고민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2400단 중반대 부분에서 시작할 수 있느냐가 가장 첫 번째 관건이기 때문에 그거 한번 보시고 제가 보기에는 오늘 아침에는 그냥 이러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관망하자. 네, 관망했다가 그 다음에 종목들 동향이나 또 움직이는 섹터 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적어도 오늘은 양봉이 돼야 되겠죠. 그래 내가 시가에 들어가서라도 어떤 변화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여러분들 보시고 대가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조금 전에 우리 양봉 하 대표는 네. 자신 있어 하던데. 오늘 양봉이요? 모릅니다. 오늘은 포지션 이러고 이것저것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좀 풀어놔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9월달 들어가기 전까지 어제 그러니까 저희 연휴 전까지만 한다고 하더라도 한 1조 5천억 팔았어요. 네, 이런 상황 쪽에서 선물은 2만 1,000개 매도. 이런 포지션이 변화가 나와야 양봉이 또 나오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유지할래? 뭐 신흥국 쪽은 아직 모르겠어. 우리는 그냥 미국만 봐. 그러면은 미국 시장만 강하고 신흥국 쪽은 또 약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도 보고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이번 주 일정 간단하게 살펴보고 우리 준비하신 투자의 포인트 섹터 주식들 이거 한번 살펴보죠. 네, 그렇게 물 마실 하겠습니다.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물 마실 시간 없습니다. 예. 네. 아, 그래서 그래도 건강이 좀 좋아졌나요? 푹 쉬었더니 코 이게 비염이 좀 네. 이제 괜찮으신 것 같아. 자, 아까도 어떤 분이 건강해 목소리가 건강해 보이신다고 좀 그러던데. 오래 자면 이러네요. 아, 오래 자면. 네. 아유, 대표님께서도 오늘 물이 촉촉하게 올라오셨는데요. 네, 그만할까요? 네, 그만해요. 네, 예. 눈에서 땀이 날라 그래. 눈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거는 저희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지난 다음에 바로 이제 사이즈 정기 변경이 들어오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보통 그러더라고요. 이게 만기일 전에는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내려오는 쪽이 괜찮고, 네, 근데 끝나고 나서는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되는 쪽이 오히려 인덱스로 더 자금 들어올 거다라고 해서 이제 뭐 중형주에서 대형주급 들어오는 종목들 뭐 보자 뭐 이런 거 나오는데 뭐 그래봐야 수급 가지고 2, 3일 정도겠죠. 네, 그래서 그런 거 보시는데 아마 오늘 그거는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미약품이죠. 네, 한미약품 같은 경우 지금 오늘 또 호재가 나왔죠. 그래서 이게 그래요? 무슨 호재 나왔어요? FDA 승인 관련된 쪽에서 미국에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이번에 나왔던 지금 뭐죠? 네, 이거 룰론티스 이게 FDA 허가로 결실을 맺었다라는 얘기들. 그래서 지금 호중구 좋은 약이래요. 네. 네. 좋은 걸로 치고. 네, 그거 이후로 나오는 거 지금 지금 한미약품을 바라보면서 그동안 나왔던 이제 여러 가지 또 FDA 임상 뭐 이상에서 꺾이고 뭐 기술 수출료 받았다가 또 반납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좀 나왔다는 쪽에서 아마 오늘 또 제약바이오 쪽의 한 축으로 변화가 나오지 않나. 근데 이런 건 시가가 일단 높이 붙을 겁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대응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에 하게 되면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더 약간 가벼운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미약품의 탄력 보면서 한미사이언스를 대응하는 건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중요한 건 마찬가지로 아침에 시장이 너무 높게 붙는다. 그렇죠. 라고 하게 되면 너무 무리하지 말자. 갭상승이 크다. 그러면 포기하자. 네, 그러면 관망하자. 혹시나 그러면 또 다른 바이오 쪽으로 변화가 넘어오는지 이런 것도 미국 시장도 이번에 좀 좋았습니다. 보니까 좋았어요. 네, 저번에 우리 빠질 때는 네. 바이오도 안 좋았고 맞습니다. 이번에 근데 다시 좋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자리도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자리가 약간 멈칫하는 자리에서 이제 반전 시도가 한번 나오거든요. 그러면 또 요거 봐라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혹시나 또 지금 셀트리온 보면서는 매매는 솔직히 셀트리온으로 제가 보기에는 잘 못하는데 오히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좀 더 탄력적이지 않을까 뭐 이런 아이디어의 전환 같은 거고도 한번 나올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오늘 바이오주에 대한 동향들도 한번 봐야 되겠죠. 네. 그런 트레이딩 관점 쪽에서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미국의 CPI 발표되는 부분들 지금 예상이 8.5%로 나오다가 이제 8.0%까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8.0% 그리고 한 9 얘기도 많이 나와요. 7%대 얘기도 나오고 근데 그 수준에 따라서 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겠죠. 7%대 나온다면 급등이라고 봐요? 나스닥? 일단은 그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출발은. 근데 출발은 청강 후약?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아마 이 수치 자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냐에 따라서 많이 반영이 될 걸로 보여지는데 만약에 지금 자리가 안 올랐던 자리다. 다시 밑에서 지금 기대감이 그렇게 많이 없었던 자리인데 이게 7%대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탄력을 받겠죠. 근데 지금 저점에서 조금 좀 올라온 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미국 시장에서 세게 시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좀 올라왔네? 라는 쪽에서 강하게 또 들어올지는 아직은
변동은 좀 있어 보이고요. 네. 요즘 변동은 미국 시장이 최고고요. 그러게 무슨 미국 시장이 네. 우리 한국의 코스닥의 한 3배 정도 되는 것 같아, 변동성이. 자금,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로 가다 보니까 자금이 그쪽으로 많이 몰려 있는 것 같아요. 글로벌 자금.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변화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나머지 시장들은 그냥 쳐다보면서 약간 좀 힘 좀 냈으면, 힘 좀 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니 뭐 이번에 저 10년 주기설에 따르면은 이번에는 이제 신흥국이 잘 갈 타임이라며. 근데 아닌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네. 살짝 바꿔서 12주년 주기설 뭐 이런 거 나올 수도 있고요. 10년 주기설은 끝나고. 네, 뭐 봐야죠. 뭐 네. 어쨌든 아직 뭐 올해 안 끝났으니까 뭐 네, 그렇죠. 한두 달 남기고. 그러죠. 또 이게 또 확 바뀔 수 있으니까. 네, 중국이 갑자기 뭐 확 변화되면서 또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참 그런 거 좀 맞았으면 좋겠어요. 아유, 네. 그런 상황들이고요. 또 하나 오페크 원유 시장 보고서가 발표될 텐데 내용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하반기 들어서면서 공급은 눈으로 하고 수요에 대한 부족이 그러니까 수요가 너무 못 따라줘서 하루 기준으로 한 90만 배럴 초과 공급 상태다. 뭐 이런 쪽의 얘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감산을 더 강하게 하려고 하겠죠. 그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 유가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냐. 근데 유가는 지금 단기 저항선입니다. 한 90달러대 WTI 기준으로 저항선이다 보니까 어떻게 변화 나오는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내일 수요일 날은 롯데칠성에서 축하드립니다, 대표님. 새로운 소주 또 맛 보셔야죠. 처음처럼? 네, 새로? 네, 이거 요즘 롯데칠성이 제로 슈가에 맛들였어요. 아, 그래요? 예, 지금 펩시에 펩시 제로 콜라 라임 여기서 재미 보다 보니까 제로 슈가로 출시된다는데 요즘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예전에는 소주병 하게 되면 다 녹색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흰색으로도 된대요. 이번에 나오는 게 흰색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요거 좀 괜찮네라고 해서 뭐 더 나오는지 그러면 롯데칠성의 변화도 트렌드에 맞게 움직이긴 하겠죠. 우리가 시장조사 차원에서 어떻게 여의도역 3번 출구 앞에서 만나서 원샷? 한 병씩 원샷? 그냥 아침부터 까고 네, 아침에 이제 한 잔씩 하면서 이제 아침 아음 방송 네. 비염 치료를 소주로. 아유 뭐 샤워를 하죠 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흐름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미국의 8월 생산자 물가지수 솔직히 별로 그렇게 크게 의미를 안 둡니다. 왜냐면은 생산자 물가지수는 지금 중국에서 먼저 약간 피크아웃의 움직임을 충분히 보였기 때문에 아마 이쪽에서도 변화가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이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또 15일 목요일 날은 영국에서 통화정책회의가 이어지는데 의외로 이번에 총리가 바뀐 다음에 통화정책회의에서 어떤 뉘앙스가 바뀌는지 여러분들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원래는 좀 강하게 나갔었는데 약간 또 뉘앙스가 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체크해야 될 것 같고 그럼 잘못하게 되면 또 영국은 통화 파운드와 약세가 심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것도 공격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중요 지표들 미국의 8월 산업생산 소매 판매 여전히 소매 판매에 대해서 계속 관심 가질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다음 날도 중국의 8월 산업생산 소매 판매 주택가격지수. 근데 제가 보기에는 주택가격지수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중국은 부동산 관련된 지표가 살아나지 못하게 되면은 계속 약간 좀 외면하고 있는 이런 변화이기 때문에 지표에 대한 변화 체크해야 될 것 같고 유럽의 8월 CPI 그러니까 즉 목요일 금요일도 여러 가지 지표 상당히 많습니다. 게다가 또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 이번 주 금요일이거든요. 미국이. 아, 그래요? 또 네. 이거 그 변동성이 장난이 아니겠네요. 그래서 한 수요일 넘어가면서부터는 또 이런 거 보면서 또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겠죠. 그리고 또 넘어가서 다음 주면 또 FOMC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9월을 맞이하는 입장 쪽에서 변동은 만만치 않겠구나. 또 이런 흐름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소비지표 관련된 것들도 체크하자라는 쪽으로 소비심리지수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이제 우리 국내 시장으로 좀 돌아와서 네. 우리가 좀 그 투자의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는 섹터 어디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거 별로 안 중요합니다. 왜냐면 안 벌써 중요해요? 과거 얘기다 보니까 안녕히 가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바로 누울 뻔했어요. 예, 네. 그래도 체크하게 되면은 지난번에
목요일이었죠. 예, 목요일 날 페인트주들가 강세를 좀 보였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페인트주가 의외로 강하다 싶어서 이게 왜 그럴까 봤더니 일단은 유가가 하락했죠. 그러면은 석유화학 입장 쪽에서 약간 코스트가 좀 원가가 좀 줄어들지 않나? 라는 쪽과 함께 비용이 줄어든다. 물류비부터 지금 다 해상운임도 지금 보니까 와 어제 두 자릿수로 폭락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컨테이너 운임 지수 같은 경우는 빠르게 지금 하락하고 있다 보니까 계속 지금 시장에서 초점을 맞출 부분들은 비용 때문에 그런 운임 때문에 걱정이 많았던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번 이제 3분기면 4분기 실적은 확 좋아질 거거든요. 네, 그런 변화들 나왔던 거 대표적인 회사가 한솔재지, 명신산업, 경동나비엔 이런 회사들이 가장 그래도 매매할 만한 회사들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변화가 나왔다는 거 한번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건설, 조선업 쪽 특히 조선업은 괜찮은데 건설이 약간 좀 고민이죠. 그렇기 때문에 페인트 쪽에서 일단 전방 업황이 다 좋은 건 아니다 라는 쪽인데 그중에 하나 지금 움직였던 건 그냥 조광 페인트 때문에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조광 페인트. 네, 이 회사가 움직였던 거에 배경은 솔직히 페인트 쪽도 잠깐 봤었는데 주가가 좀 실적이 제대로 안 나오는 회사들이 좀 있어요. 지금 조광 페인트 같은 경우도 지금 보게 되면 분기 실적 보면은 뭐 계속 적자 흑자 왔다 갔다 하면서 제대로 좀 반응을 못했거든요. 네. 매출 자체는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 비용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때 나왔던 얘기로는 뭐 방열 소재 쪽으로 들어간다. 2차 전지 쪽에 납품되기 시작하면서 4분기부터는 바로 실적 나올 것이다. 얘기 들어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변신하면서 나왔던 거지. 페인트 모멘텀은 아닌 것 같다. 한쪽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었으면 KCC가 움직였어야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직 KCC 주가 동향 보게 되면 그냥 그렇다. 그냥 그러네요. 네, 그래서 아직 그런 연결될 수 있는 쪽은 2차 전지다라고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움직였던 것 쪽에서 또 2차 전지네요. 네, 그냥 제가 보기에는 반도체주가 못 가게 되면 여전히 계속 2차 전지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들이 계속 부각받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소재주가 최근 들어서 조금 소재주 쪽의 대표 주자였던 양극재 쪽에서 에코프로 BM 많이 무거웠었죠. 그러다가 그렇죠. 특히 이건 유상증자, 무상증자 다다 보니까 워낙 좀 묵직해서 이렇게 나오는 변화였는데 이거 돌아가게 되면 일단 한 11만 원대 중반대 부분 정도에서 자리 이제 변화가 좀 더 체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차라리 LNF 움직임을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가장 먼저 탄력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 쪽에서 좀 이런 자리 쪽에서 추세 전환 시도 나온다. 나쁘지 않다고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2차 전지 쪽에서도 뭐 대주전자재료나 나노신소재 이런 게 먼저 움직여서 고가 근처까지 갔는데 양극재 쪽도 뒤늦게 또다시 움직일 수 있겠다. 그 부분들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LG화학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어차피 LG에너지 솔루션의 어떤 추가적인 변화들은 이제 끌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2차 전지 소재 쪽의 한 축이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요거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네. 지금 현재 우리 뭐 조선도 그렇고요. LNG선에 대한 기대감, 거기에 따른 뭐 피팅, 뭐 여러 가지 이제 연관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원전주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거의 기본은 에너지. 유가, 네. 에너지 가격이잖아요. 이게 만약에 하향 안정화된다고 하면 이것의 모든 섹터의 흐름 크게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가격이 먼저, 그러니까 지금 에너지 쪽이 막 움직였던 가장 첫 번째 쪽은 유럽 쪽의 LNG 가격들이 급등하면서 나와서 거기 모멘텀 가지고 움직였던 게 가장 큽니다. 첫 번째가 거기서 움직였거든요. 근데 그게 고점에서 하락하다 보니까 모멘텀은 일단 꺾였다. 안쪽으로 바라보는데, 거기다 유가도 같이 영향을 끼치겠죠. 한 단계 레벨 다운돼서 80달러대, 90달러대 왔다 갔다 한다. 아이고, 이제 에너지 다 끝났다. 이렇게 볼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쪽도 한번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또 주춤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쪽이 움직이게 되면은 소외됐던 종목이 움직이게 되면 변화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또 LNG 가격 같은 경우도 유럽 쪽에서도 고점에서 이제 약간 뭐 버블이 꺼진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다고는 하지만은 아직 겨울이 안 왔습니다. 겨울 와봐야 될 것 같아요. 게다가 또 유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8, 90달러대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가장 눈여겨보는 거는 중국입니다. 중국. 네.
중국이 자꾸 재봉쇄하고 모멘텀 떨어지다 보니까 저런 상황들인데 10월달 들어서 시진핑 주석이 딱 전면에 나서면서 자, 우리 차이나는 힘내야 됩니다. 경기 부양 이제 이런 것만 보고 갑니다. 경기만 보고 가겠습니다. 뭐 이런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또 분위기 확 바뀝니다. 유가가 자극을 받겠죠. 네. 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